피칭 서바이벌 K-스타트업, 안녕하세요, 강림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먼저 중요한 일부터 하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수행한다.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한 말인데요. 본선 문제를 앞둔 우리 학생들에게도 꼭 필요한 명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곳 스튜디오에서는 부산대학교 예선을 통과한 스타트업 3팀이 피칭을 앞두고 있는데요.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단 한 팀이 파이널 무대에 진출하게 됩니다. 본격 대학 캠퍼스 탐방 K-스타트업 서바이벌 피칭 대회. 제한 시간은 단 3분. 투자자의 마음을 간파한 날카로운 피칭만이 살아남는다. 스타트업의 꽃, 피칭에서 시작하는 스타트업 멘토링. 세상을 바꿀 제대로 된 놈들만 찾아낸다. 투자 전문 이종훈 멘토. 인공지능 푸드테크 1인자 성공한 CEO 투자 전문 전하성 멘토. 스타트업의 생로병사 단계적 투자 전략을 분석하고 대비하라. 투자 전문 손미경 멘토. 첫 문장만으로 투자자를 80% 이해시켜라. PR 홍보 전문 이정현 멘토. 4인의 멘토와 함께 피칭 고수를 찾는 피칭 서바이벌 K-스타트업. 캠퍼스 예선을 통과한 3팀 4인의 전문 심사단 앞에서 벌이는 본격적인 피칭 대결.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그럼 피칭 서바이벌 K-스타트업 시작하기에 앞서서 부산대회는 우리 손미경 멘토님과 제가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아이템들, 스타트업 아이템들 중에서 그 술자리 게임 주님과 함께 보드 해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해보셨어요? 네. 어때요? 그 친구들이 선물해줘서 해봤고요. 네. 대학교 동창들 모임에서 한번 써봤거든요. 오. 우리 왜 그때 그 생각을 못했을까? 우리는 왜 이거 가지고 창업을 할 생각을 못했을까? 아, 그런 후회와 회한과 함께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그때 예선 후에 좀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저희 3팀을 선정했었는데요. 그 팀 중에 우수한 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부 사정상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4위 팀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대학생분들 사업 아이템이 좀 아이디어가 좋은데도 이렇게 엎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대학생 팀들인 경우는 각자의 진로가 다 다양할 수 있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그렇군요. 이 기회를 통해서 취업에 어떤 발판을 삼고자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개인의 상황상 팀이 와해돼서 사업을 접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아, 이게 딜레마인데 예. 역설적이게도 대학교 생활 때 창업 활동을 많이 한 학생들일수록 그리고 나름 성공적인 경험들을 많이 했을수록 기업에서도 원합니다. 네, 좋은 기업일수록 그런 도전을 했던 친구들을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깨진 경우도 많아요. 아, 그렇군요. 피칭 서바이벌 K-스타트업 부산대학교 본선 무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3분. 4명의 심사위원들의 심사 점수를 합산. 최고 점수를 받은 단 한 팀이 파이널로 진출. 대한민국은 정말 시험의 연속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고민합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시험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대학 내 연구에 따르면 성인 수험생은 일평균 8시간 반씩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1년 반 동안이나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스톱워치를 이용해 공부 시간을 측정하며 긴 수험 기간 동안 그것을 나침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을 책상 위에 놓게 된다면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에만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인체 감식 센서를 이용한 자동 스톱 앤 스타트 기능과 직관적인 UX 디자인을 통해서 기존 스톱워치에서 불편함을 없애고 사용성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과목별 밸런스가 중요한 수험 시험들을 위해서 과목별 공부시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기능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자체 개발한 어플을 스톱워치와 연동하여 수험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정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 고객들은 자신의 공부시간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리고 각자의 시험 디데이에 따라서 데일리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2달 체험하고 유료 결제를 유도할 것입니다. 저희는 현재 제품 디자인을 완료한 상태이고 IoT 전문 기업에서 인턴 경험 있는 팀원 그리고 공학 설계 과제에서 수상한 경력 있는 팀원과 함께 시제품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서실이라는 차별화된 유통 채널을 통해서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자서적으로 인해서 종이서적 출판이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험서적 판매량은 작년 대비 10%나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수험생들의 특이한 생활 패턴, 소비 패턴을 분석하였을 때 시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공부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는 공부 코치로서 여러분들의 곁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는데 피칭 발표 잘한 것 같으세요? 중간에 조금 버벅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전달한 것 같아서 조금 뿌듯합니다. 네, 우리 멘토분들의 장미칼보다 예리한 평가 받을 각오하시고요. 그럼 이제 사업계획서 보시면서 궁금한 점들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문인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지문인식 기반으로 학습 시간을 카운팅을 해서 센터별로 제일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랭킹까지 보여주는 앱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앱들이 있는데 굳이 저런 IoT 장비를 활용해서 공부 시간을 측정하는 게 과연 거기 유통할 만한 모멘텀이 될까?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리미엄 독서실 뭐 이돌이나 그린앰프 같은 걸 찾아봤을 때 다 그런 공부 시간을 측정해주는 프로세스가 있었지만은 우선 학생들의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졌고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학생들의 책상 위에는 스톱워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공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시간이 아니고 자기가 정말 순수하게 공부한 시간, 그것을 그러한 욕구를 충족하고 싶은 학생들이 계속 존재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사실 시장조사라는 게 직관보다는 어쨌든 이제 학생들이기 때문에 직관에 의존하는 것보다 조사가 되게 중요한데 네. 실제 시장조사를 그만큼 충분히 하신 결과를 말씀하신 건가요? 그 부산에 위치한 서면에 굉장히 밀집한 그런 프리미엄 독서실들이 있습니다. 구조 한 5곳에서 6곳 정도를 이렇게 분석을 하였고 저희 그다음 학교 도서관을 위주로 많이 시장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조사 말씀하시니까 저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런 것까지 물어보고 이런 것까지 관찰해봤다. 이런 거 있나요? 그게 다였던 것 같네요. 인체 감지를 통해서 자동으로 스터디 시간을 기록을 해준다고 했는데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적외선 센서로 거리를 측정해서 네, 일정 거리에 뭔가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동작을 하도록 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졸면 어떡하죠? 저 지금 자고 있으면 인지를 되잖아요. 그 부분 좀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자는 것까지 정말 건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그런 프리미엄 독서실 사장님들께서도 그런 솔루션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센서가 가격이 정말 높아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물 이렇게 뿜어내는 센서 같은 거. 인식해주고 있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독서실에 수험생들 책상 가보면 메모지에다가 막 붙여놓잖아요. 1등. 예, 그렇죠. 여전히 그 공간에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 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디바이스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굳이 하드웨어 가져가는 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겠지만 그 하드웨어가 주는 어떤 그 환경 내에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이 기능 되게 중요한 한 기능만 갖고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갖고 될까?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막 더 붙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냥 진짜 그 프로그램, 우리 서비스에 대한 굉장히 선명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스타터 입장에서는 진짜 한 칼 있게 진짜 송곳 갖고 쫙 들어간다 생각하고 정말 단순하게 딱 하나의 지표, 하나의 서비스로 선명하게 내세우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취미가 무엇인가요?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학생부나 이력서에서조차 항상 빠지지 않는 칸이기도 하죠. 이렇게 취미는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강력한 키워드입니다. 그런데도 보통 운동, 독서, 영화 보기 등 통상적인 대답만 할 뿐 이것이 내 취미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2017년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 따르면 무려 92.5%가 나만의 진정한 취미 활동을 갖고 싶다라고 답했습니다. 취미에 대한 관심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취미를 배우는 데는 크게 3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취미를 시작하려 할 때 입문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가격. 둘째, 직장이나 학업으로 인해 취미를 배우기엔 부족한 시간. 셋째, 주변에서 원하는 취미를 배우기엔 턱없이 한정된 장소. 코비는 이러한 3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취미 DIY 키트를 제작하고 판매합니다. 코비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코비를 발견한다. 2. 원하는 코비 키트를 주문한다.
3. 구매 횟수별로 달라지는 메시지가 동분된 키트를 받는다. 4. 까만콩의 유튜브 라이브 교육을 들으며 같이 제작하며 모르는 부분을 즉각적으로 답변받는다. 마지막으로 5. 코빅 키트를 완성한다. 얼핏 보면 다른 경쟁사들과 비슷해 보이지만 유튜브 콘텐츠, 유튜브 라이브 교육, 패키징이라는 3가지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코빅은 취미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처음 질문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지금부턴 코빅입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하신다 그래서 되게 인상적으로 봤었는데요. 네. 구독자는 좀 늘으셨어요? 조금씩 늘고 있어요. 지금 몇 명인지 밝히실 수 있나요? 지금 163명이요. 아유, 좋아서 하는 채널에 비하면 아직 멀었구나. 언제 한번 좋아서 하는 채널이랑 어제 콜라보 한번 하시죠? 너무 좋네요. 아이템 공짜로 저한테 지급해 주시면 당연하죠. 제가 한번 좋습니다. 그럼 자 멘토 군단의 예리한 평가와 질문 받을 각오는 되셨죠? 네. 그럼 신서평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렇게 문제정의가 사실 취미로 문제정의를 하셨는데 그때 3분 중에 1분 10초를 쓰셨어요. 네. 근데 문제정의 1분 10초를 할애하기에는 사실은 시간 밸런스가 안 맞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문제정의가 취미였잖아요. 취미라는 문제정의와 이 DIY와 유튜브에 대한 해결책이 이것도 밸런스가 잘 안 맞아요. 왜냐면 당신 취미 있으세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취미는 수만 가지 취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그냥 그 유튜브와 DIY가 나오니까 문제정의와 해결 방법에 대한 매칭도 맞지도 않고 시간 배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PT는 굉장히 매끄럽긴 한데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약점들이 나오는 거예요. 플로우는 괜찮은데 너무 이제 시간 안배가 좀 밸런스 있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사 서비스들이 많은 환경에서 우리 차별점을 부각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 노력의 흔적들이 대단히 많이 보여서 준비를 참 열심히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파워포인트가 아기자기하게 유치하지 않은 영역에 있으면서도 그 아기자기함으로 계속해서 약간 눈을 즐겁게 해줬었던 것 같아서 파워포인트 일단 그 디자인적으로는 되게 만족스러웠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피칭 내용에 관해서 궁금한 점들도 이제 질문해 주시죠. 어쨌든 유튜브는 네. 광고 수단이고 네. 그다음에 실제 상품 판매에 대한 보조 수단이잖아요. 가르쳐주는 거는. 결국 상품은 DIY 키트예요. 근데 네. PT에는 DIY 키트에 대한 사진조차 제가 볼 수가 없었었는데 DIY 키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자수 세트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수천, 수틀, 바늘 이런 식으로 해서 도안까지 해서 반제품 형식으로 포장이 되어서 일단 나가고요. 네이버 리빙 윈도우 인기 순위 50위를 구매 후기를 전부 다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동영상의 설명이 조금 충분하지가 않다. 내 속도를 못 따라온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는 라이브 교육이라는 거를 넣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PT에 사실 그 부분을 1분 10초를 걷다 쓰셨었으면은 훨씬 더 그 이미지가 좋았을 것 같아요. 저기 몰입을 하는 팀들이구나. 근데 1분 10초를 엄한 취미생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안타깝습니다. 네. 만약에 앞으로 그 코비가 계속 성장을 해간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저는 바라는 게 하나 있는 게 네. 지금 그 소개해주신 키트나 이런 취미들이 요새 그 외래어를 통해서 많이 표현하는 단어죠. 은둔형 외톨이들, 네. 히키꼬모리들을 사실 위한 취미로 저한테는 보여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혹시라도 저런 키트들 중에서 상호작용과 네트워킹과 사람들끼리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키트도 나오면 좋을 것 같은 게 그 은둔형 외톨이가 사실 그 지금은 일단 바다 건너에서 건너온 개념이 돼가지고 조금씩 자리 잡고 있지만 이게 갈수록 정말 커질 거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키트도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전하성 멘토님, 이런 DIY 키트나 유튜브 사업 아이템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류의 사업을 그냥 이제 약간 좀 포괄적으로 해서 소셜 미디어 기반의 큐레이션 커머스 사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 소셜 미디어라는 건 방금 하신 이런 유튜브들, 그다음에 또 큐레이션 커머스라는 거는 그런 뭐 영상을 통해서 뭔가 추천하는 형태의 어떤 전자상거래를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이제 DIY를 선택을 하신 건데 이런 그 소셜 커머스 기반의 큐레이션 커머스의 가장 큰 요즘에 정말 중요한 부분은 단방향이 아닌 양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피드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오늘 발표한 그 은서희 대표뿐만 아니라 실제 이런 소셜미디어 기반의 큐레이션 커머스를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팀쿡은 공모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원하는 팀원을 구하는 대학생들에게 팀빌딩을 도와주는 모바일 플랫폼입니다. 이때 저희 자체적인 3단계 프로세스를 거침으로써 팀빌딩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대학 내 20대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공모전 참여율은 매해 증가해왔고 17년도 기준 38%에 달합니다. 싱크대에 따르면 공모전 개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대학생 200명과 공모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95%의 사람들이 팀쿡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그중 38%는 다소 돈을 주더라도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설문 사항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해서 공모전 팀 생성 시 팀원 신청에서 연결 시 적정 값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BM 모델 구축과 필터링 효과를 줬습니다. 저희는 마일스톤 2년차인 10만 명 유치 시 약 연간 4억 6천만 원의 수익이 예상되어지며 사용자 규모의 한계가 있는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측면에서 수익 증가 폭이 크게 예상되어집니다. 사업 전략은 부산 내 대학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장해 나가고 모바일 웹툰으로 구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팀쿡은 공모전 시장을 시작으로 스터디, 창업 등 대학생들이 최적화된 서비스를 목표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멘토분들의 심사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아주 똑부러지게 잘 발표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하신 팀들 중에서 좀 폰트 사이즈가 가장 큼직하게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고모와 이모부들을 좋아하시네요. PT뿐만 아니라 사업 케이스를 읽어봤는데 사업 케이스가 굉장히 수준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5년 전에 투자한 스타트업 팀하고 사업 모델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어쨌든 학생 신분으로서 그래도 성인들이 만든 스타트업 사업 모델을 그래도 좀 나중에 발견하긴 했지만 약간 다른 포인트로 접근했다는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의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었는데요. 그 이제 뒤편의 확장성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해서 굉장히 예선 때보다는 발표가 조금 더 완성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벤처 캐피탈들이 뭘 보고 싶어하고 뭘 궁금해하는지를 굳이 Q&A 세션을 갖지 않아도 있어야 될 것들이 싹싹싹 다 있는 형태의 그런 구성을 보여주셔가지고 네, 그런 면에서 그런 벤처 캐피탈의 니즈와 그런 원칙을 잘 이해하시는구나. 네, 그런 전문성이 보였습니다. 그럼 또 예리한 질문 날려주시죠. 제가 아까 좋은 평가를 드린 이유는 대학생 신분으로서 그래도 그걸 정의하시고 그걸 계획서를 썼다는 부분을 높게 평가한 것이지 이게 장기적으로 스케일러블하게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보세요? 비즈니스 모델이 성장할 거라고 보십니까? 플랫폼의 입장에서는 뭔가 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면 나머지로 뻗어나갈 그런 가지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전을 위주로 먼저 이제 대학생을 끌어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 가장 팀빌딩이 필요한 사항이 공모전이었고 두 번째가 스터디, 세 번째가 창업이어서 그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뻗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역으로 이제 대학생들 커뮤니티 가장 많이 모여있는 서비스 따로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에브리데이 같은 거 있나요? 에브리타임 에브리타임. 그렇죠. 에브리타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거의 모든 학교에서 쓰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그런 서비스들이 역으로 여기에 쉽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즈니스 모델과 그런 아까 저희만의 자체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차별성을 좀 더 강하게 나갈 예정입니다. 액티브 유저들이 한번 들어와서 빈번하게 접속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탈이거든요. 너무 길어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 사이트를 방문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실은 팀빌딩 한 번 하고 뭐 몇 달 후 또는 1년 있다가 다시 이 사이트를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의 어떤 구멍들을 어떻게 메꿔야 될지에 대한 전략이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팀이라 좀 강하게 관심이 많아서. 또 발표 잘해가지고.
말장하나 그거 한번 몰아붙여 왔습니다. 네. 몸에 좋은 약이 쓰잖아요. 압박. 보약 빠는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네. 저 이정엽 멘토님, 이런 팀 빌딩 사업 아이템은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보급되면서 이런 많은 곳들이 생겨났는데 여기서부터 계속 이슈가 돼 있는 거는 과연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맞느냐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스타트업들에서는 요새 이제 최근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인증과 검증 기능을 여기에 이제 씌워가지고 상호 이제 서로 네가 찾는 사람이 맞다라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신뢰의 표식으로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HR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이제 스타트업들을 조금 더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네, 멘토님들의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평가 잘 들었고요. 김재현 학생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세 팀의 피칭 모두 끝났는데요. 이 중 최종 파이널 무대에 오를 한 팀은 과연 어떤 팀이 되는지 네, 멘토님들 논의해 주시겠습니다. 세 팀의 피칭 경합과 압박 질문이 끝나고 심사 취업에 들어간 멘토 군단. 그렇다 해도 하드웨어는 결국은 어렵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확장해도 어느 정도 네. 캡이 너무 제한적인 것 그러니까요.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 영키한 게 100만 성 넘어갔어요. 준비는 정말 다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여유가 멘토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단 한 팀. 멘토 군단의 최고점을 받은 팀은 누굴까? 대망의 결선 요호를 주인공 바로 제 손 안에 있습니다. 네. 뭐 본선이니까 힘주지 않고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자는 철저한 피칭 준비. 예리한 질문도 거침없이 돌파한 부산대학교 본선 진출팀들. 파이널랭 티켓 그 주인공은 패러다임 팀의 김한솔 학생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번 써주셔야죠. 다른 팀들 너무 잘했는데 저는 솔직히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이렇게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런 피칭뿐만 아니라 사업도 정말 진정성 있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경 멘토님, 왜 이 팀이 1등입니까? 외모입니까? 사실 부산대 세 팀 모두 굉장히 훌륭했고요. 피칭도 준비 많이 하셨다는 거 저희가 다 공감하는데 우선 피칭 구성이라든지 내용 그리고 전달력 굉장히 좋았어요. 많이 이제 연습 많이 하셨다라는 느낌 받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업 아이템 자체의 확장성이라든지 성장성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목표를 달성한 패러다임 팀의 김한솔 학생 그리고 또 다른 목표를 정하고 달려갈 수많은 스타트업 도전자분들 여러분의 창업 DNA가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길 모두가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아자! 대학생 스타트업의 도전과 열정.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가슴 벅찬 청년 CEO들의 무대. 그들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을 밝히고 있다. 뭔가 탈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선에서는 다 보여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쉬움은 없습니다. 사실 예선전부터 봤었는데 발표를 피칭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좀 더 이렇게 저희 부산대 대표에서 충분히 잘하실 거라 생각하고 화이팅! 보여주지 않은 게 훨씬 많기 때문에 네, 비록 이 대회에서는 탈락했더라도 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더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대회에서 되게 자주 많이 만났어요. 항상 같이 나갔었기 때문에 항상 응원하는 마음이 진짜 있고 정말 부산대를 대표해서 정말 우승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대한민국을 세우고 세계를 품는 대학 건국대학교. 5년 연속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된 건국대학교.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동물들을 구출하고 여러분만의 특별한 새로운 공간의 창출 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한 아쉽게도 그대로입니다. 제한시간 3분. 오직 말로만 피칭하라. 말로만 설명한다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죠. 톡톡 튀는 아이템과 청춘들의 만남. 건국대학교 캠퍼스 피칭 예선 본방사수.